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특히 김정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독재자 중 한 명입니다. 자유가 먼 꿈에 불과한 땅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마치 정원에서 갔다 온 꽃처럼 금빛 감옥에 갇혀 독재자의 오락을 위한 인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악명 높은 연예단입니다. 꿈을 짓밟고 아름다움이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며 고통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곳입니다. 선전사진 속 강제로 짓는 미소나 웅장한 의식에서 입는 화려한 드레스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 뒤에는 잔인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젊은 소녀들은 감옥에 갇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이 통제됩니다. 헤어스타일, 위상, 심지어 개인적인 생각에까지 간섭이 가해집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북한의 엘리트를 위한 선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 반짝이는 가면을 벗기고 독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밝혀봅시다. 함께 이 젊은 여성들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두려움이 매 순간을 지배하며 희망은 금기어인 곳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쾌락그룹 김정은의 통치하에 북한은 엄격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비밀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면모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연예단입니다. 이 연예단은 단순한 단체가 아닙니다. 30명에서 40명이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저하게 선발되고 비밀리에 훈련되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최고 지도자와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위한 서비스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매우 혹독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후보는 보통 14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 이 나이대는 정권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외모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신체 검사도 거쳐야 합니다. 선발된 후 이 여성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고위 관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차를 서빙하고 식사를 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배우면, 또한 노래, 춤, 악기 연주와 같은 오락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요구되는 행사에서 뛰어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철저히 관리되며 훈련과 공연 준비로 하루가 바쁘고 자유시간은 매우 제한됩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도 차단되어 있으며 가족과도 연락할 수 없어 정권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 쾌락그룹의 기원은 1970년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첫 번째 연예단을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단체의 존재는 수십 년 동안 비밀에 붙여졌지만 탈북자들이 화려한 외양 뒤에 숨겨진 고통스러운 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예단의 멤버들은 최고 지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밀한 서비스 훈련을 받으며 그들의 기술은 정권의 고위층에 맞춰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처녀성 확인과 같은 불안한 활동들이 이 그룹의 숨겨진 관행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쾌락그룹의 존재와 운영은 이 여성들의 삶과 운명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하며 북한 정권의 트러블링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연예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 15번 피임 및 생리대에 대한 제한. 북한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최고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안개 속에서 하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재의 철권 아래 짓밟힌 여성들, 작고 소중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생리 중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드문 특권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북한 여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외부 세계가 먼 행성을 탐험하는 동안 여기서는 여성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충격적인 생식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콘돔과 생리대는 일상생활에서 보통 존재하는 물품 같지만 이제는 금처럼 귀해졌습니다. 이들은 금지되어 있으며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찢어진 천과 곰팡이가 빈 천은 감염 위험이 가득한 임시, 생리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정권은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 가슴 아픕니다. 바로 인구를 늘리고 거대한 국가 기계의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생식 기계로 변해버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빼앗깁니다. 낙태는 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끔찍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고통과 절망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들의 몸이 정치적 도구가 되고
모성에 대한 권리가 가차없이 빼앗기는 사회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삶, 그들의 여린 희망과 끊임없는 투쟁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4번. 웃음은 금지된다. 2021년 전 세계가 새해를 기쁨 속에서 맞이할 때 한반도의 한 구석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동상들의 차가운 시선 아래 북한 사람들은 고 김정일 전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11일간 웃음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웃음이 범죄가 되는 나라를 사람들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변해 처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고요한 거리에서 발걸음만 균일하게 울리며 웃음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처럼 서로를 지나쳐가며 그들의 눈은 텅 비어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슬픔의 기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큰 소리로 울 수 없습니다. 고통은 억제되고 눈물은 삼켜야 합니다. 죽음은 단조로운 사건이 되어 슬픔의 울음소리도 작별의 말도 없이 일어납니다. 정오가 되면 전국적으로 경고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그것은 상실과 고통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기리며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두 세대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 언덕은 두려움의 순례지로 변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가운 돌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몸을 굽힙니다. 13번. 이혼은 금지된다. 모든 삶의 측면이 철저히 통제되는 북한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연스럽고 간단한 이혼은 북한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거울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고 여린 어깨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살아왔고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매일이 살아있는 지옥 같지만 그녀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혼? 그것은 먼 꿈, 금지된 행위입니다. 만약 그녀가 결혼을 끝내고 싶다는 꿈을 꾼다면 그녀는 사회적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배신자, 사악한 여성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과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경우에는 그녀는 모든 권리를 잃고 재교육 캠프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혼이 범죄가 될까요? 독재 정권은 결혼에서부터 출산까지 모든 시민의 삶의 측면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결혼은 사회적 약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이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녀들은 사랑, 행복, 자유가 짓밟히는 불공정한 시스템의 피해자들입니다. 12번. 아들을 낳도록 강요받다. 남성 중심적인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북한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여성에게 성스러운 의무로 여겨집니다. 아들은 가족의 희망이자 체제의 미래로 간주됩니다. 그로 인해 아들을 낳는 압박은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어 그들을 단순한 생식 기계로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에 슬픔을 가득 담고 빈 아기 침대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 그녀는 여러 딸을 낳았지만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시댁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이웃들은 그녀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여성으로서 실패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합니다. 그녀들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거부당하며 심지어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아들을 몇 명 낳았느냐로 측정되는 사회에서 이 여성들은 아무런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정부가 이런 여성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성별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북한 정부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기까지 합니다. 이혼 후 여성들은 자산이나 권리 없이 빈손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많은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큰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고 탈북을 시도하는 남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1번. 북한에서 청바지가 금지된다.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미국 제국주의와 서구의 영향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는 정부가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해 불승이 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에 대한 제한은 청바지 금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무엇을 입을 수 있을지 철저하게 통제하며 무엇이 적합한지 규정하고 외부의 영향을 차단합니다. 옷에 대한 통제는 외부 영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힐은 일상에서 너무 사치스럽다고 여겨지며 남성은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 하고 여성은 특정한 규정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정해야 합니다. 치마와 드레스는 무릎 길이 이상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몸에 꽉 맞는 옷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청바지를 얻을 방법을 찾고 블랙마켓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이를 은밀하게 입으며 정권에 대한 미묘한 반항의 형태로 자신만의 개성을 주장하는 조용한 방식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중은 이렇게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엘리트들은 사치와 패셔너블한 옷을 입는 등 자유롭게 향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뚜렷한 대조는 정권의 불공정함과 위선을 드러냅니다. 청바지의 이야기는 단지 패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개인과 권위 사이의 싸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받더라도 자신을 표현하고 가치를 확립할 방법을 항상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이 떠오릅니다. 청바지가 혁명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사람들은 언젠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옷과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10번. 정부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을 통제한다. 화려한 정치적 행사 뒤에 북한의 수도 평양은 가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수백만 명이 갇혀있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한 걸음, 한 숨은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시됩니다.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서부터 일상적인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평양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서류와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넓은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모든 이동은 정부에서 발급한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세운 평양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는 어두운 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리 배정된 아파트에서 살고 엄격한 명령에 따라 공장에서 일하며 정해진 패턴에 맞춰 여가를 보냅니다. 그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연극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움직이는 인형들처럼 저항할 권리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까요? 평양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그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진실은 미래에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양 사람들의 삶은 비극적인 이야기이며 독재의 잔인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9번. 국제 전화는 엄격히 금지된다.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는 북한에서 국제 전화를 거는 것은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먼 꿈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들 때마다 그들은 자유와 통제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넘나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특히 적대국과의 연락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울먹이며 오래된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아들은 몇 년 전 남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국제전화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전화 금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통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고립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처럼 만들어 그들만의 인위적인 세계에 갇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국제전화는 위험한 모험이 됩니다. 이를 시도하는 이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독재 정권의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통신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특히 김정은이 2011년에 권력을 잡은 이후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통제력과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현대 기술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8번. 북한에서는 헤어스타일이 엄격히 규제된다. 세상에서 가장 독재적인 나라인 북한에서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약 30개의 승인된 헤어스타일 목록이 있습니다. 선택은 대부분 전통적인 스타일로 제한되며 스파이키 헤어나 레이어드 컷과 같은 현대적인 트렌드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젊은 남성은 머리를 짧고 규칙적으로 다듬어야 하며 길이가 5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매 2주마다 머리를 자릅니다. 반면 여성은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결혼한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더 정교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미학에 대한 금지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서구 문화의 침투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개인적인 사고나 개성을 잃은 인형처럼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곱슬머리를 가진 한 소녀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계속 놀림을 받습니다. 그는 선전 포스터 속 군인들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 하지만 잡히고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외롭다고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이 이러한 억압 속에 살고 있는 동안 지도층은 자유롭게 사치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는 정권의 부당함과 위선을 드러냅니다. 금지된 헤어스타일의 이야기는 단지 패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개인 표현과 권위 사이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억압을 받더라도 항상 자신을 표현하고 가치를 확립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번. 여성은 운전할 수 없다. 남성의 안정적인 손끝 아래 차량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텅 빈 거리. 반면 여성은 자전거의 핸들만 잡고 있을 수 있는 세상. 이는 현대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 당국은 여성들이 너무 많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말하며 이 규제를 정당화하지만 과연 이 주장에 실제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성은 오직 부엌에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성역할 편견일 뿐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여성들은 교통경찰로서 일하거나 공식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제약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금지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규칙들이 언제 바뀌어 여성들이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운전하고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고 북한과 그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6번. 미용 기준 규제. 여성들이 패션을 통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북한에서는 네일 폴리시 색상이나 립스틱을 고르는 것조차 저항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사항입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 설정된 이 규제는 아름다움조차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입술과 블러셔를 바른 젊은 소녀들이 자신감 있게 거리를 걷는 모습은 북한 여성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꿈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연미가 엄격한 틀에 갇혀있는 회색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립스틱이나 가벼운 파우더 한 겹이 그들을 반항적이라고 낙인 찍기 충분합니다. 붉은 립스틱 금지는 단순한 미적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붉은색은 오랫동안 열정과 반란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정부는 그들의 시민들이 마음속에 불타는 불꽃을 없애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한계를 넘는 방법을 찾습니다. 제한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화장품을 사고 팔거나 집에서 만든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5번. 여성의 자전거 탑승 금지. 운전 논란 외에도 북한 여성들은 또 다른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북한 정부와 자전거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전거가 수십 년 동안 개인적인 교통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북한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2년까지 평양거리에서 자전거는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금지는 엄격하게 시행되어 자전거는 수도에서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여성의 자전거 탑승 금지는 김정일 전 북한 지도자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정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이유와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설명은
여성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김정일이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 도발적이고 공공도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자전거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취급받는 것일까요? 그 답은 깊은 성차별적 편견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집에 있어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고 여겨졌고 남성들이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남성들의 활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에게 자전거 탑승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 금지는 단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신뢰받지 못하고 권한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4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기 위해 태어나는 나라에서 꿈꾸는 것은 사치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각 개인이 거대한 국가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하며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로 배치되고 통제됩니다. 그들의 삶은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며 열정도 없습니다. 대학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큰 꿈을 꾸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이미지는 북한의 청년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빼앗기고 미리 정해진 대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부재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재능이 키워지지 않고 창의성이 억제되면 나라는 어둠 속에 갇히고 후퇴하게 됩니다. 노동 배치 제도는 인간의 재능과 꿈을 가두는 철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3번. 여성들이 주요 생계부양자. 남성들이 찬양받는 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은 조용히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붕괴되면서 정부기관이나 군대에서 받는 적은 월급으로는 남성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닌 여성들은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시장에서 강한 목소리로 물건을 팔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수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똑똑한 상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 뒤에는 조용한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만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는 수많은 도전과 맞서야 합니다. 그들은 차별과 의심의 눈초리, 사회적 편견을 견뎌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들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강한 전사들입니다. 2번. 한국 드라마 금지. 동해에 고립된 서민 북한은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된 벽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통제라는 벽을 세웠습니다. 이 벽은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한류의 물결, 특히 매혹적인 한국 드라마를 차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K-드라마는 아침 안개처럼 섬세한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와 바다의 폭풍처럼 격렬한 드라마적 투쟁을 그려내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것이 위험한 바이러스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K-드라마의 각 장면 속에는 자유의 씨앗,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욕망, 그리고 독재 정권이 항상 없애려 하는 인간적인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맨틱 드라마는 그 달콤한 키스와 따뜻한 포옹으로 권력자들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압된 삶과 화면 속 화려한 이미지들을 비교하며 불만을 품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정과 가족의 이야기가 각 사람의 마음속의 깊은 욕망을 일깨워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까봐 두려워합니다. K-드라마의 유행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는 잔혹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담긴 USB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벽에 금이 가는 틈을 찾아 자라듯 한국 드라마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몰래 시청하며 오래된 DVD를 돌려보며 더 밝은 내일을 꿈꿉니다. K-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살고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1번. 여행 제한. 여행이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세상에서 북한의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들이 밟는 각 발걸음은 감시되며 모든 결정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는 꿈을 꾸는 젊은 여성들의 이미지는 북한 여성들에게는 먼 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여행 제한은 여성들의 개인적인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재능이 상호작용할 수 없고 지식이 공유될 수 없다면 나라는 어둠과 후퇴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여행 금지는 통제와 억압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의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의존의 상태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된 엄격한 규제라는 놀라운 면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조한 통계 뒤에는 이 여성들의 삶, 희망, 꿈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북한 여성들이 다른 이들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